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일 화요일이고요. 또 4월 3일이죠. 수요일 또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죠? 근데 방향성은 좀 뚜렷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반전? 예,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일단 지수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0.19 상승입니다. 윗자리 지수는 자리는 잘 지켰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9% 알아. 그러니까 이게 2.6%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막판 조금 회복을 해줬어요. 오늘 낙폭이 좀 너무 과해서 막판 좀 가면서 회복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쉽게도 뭐 그렇게 좀 크게 회복은 못하고 약간의 좀 방어만 하고 그냥 겨우겨우 좀 추가 하락은 막고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대형주들이 좀 주력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좀 올랐는데 코스닥은 내렸다. 그러면 코스피 종목들은 괜찮았겠거니 싶을 수도 있는데 실상을 보면은 지수가 좋고 나쁘다고 해서 장이 무조건 좋고 나쁘고는 아닙니다. 아닌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22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667개 즉 3배수가 차이가 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348개 하락 종목이 1232개 약 3.5배 4배수가 좀 안 되는 수치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양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는 종목보다는 하락을 하는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을 했구나, 그냥 코스피 시장이 괜찮았구나, 아니 전체 시장이 괜찮았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형주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좀 견인을 했다, 혼자서 끌어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 못 내려가게. 일단 보시면 되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잘 움직인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큰 틀에서 반도체 쪽이 우세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우세했죠.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85,000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좀 반도체 쪽이 우세했는데 그 따라오는 애들이 데이터 센터랑 풍력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연속성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풍력과 데이터 센터. 네, 얘네들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샤오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뭐 사고 나고 난리 났더만. 예.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은 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자체도 뭐그 샤오미 차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엔 조금 움직임이 더럽긴 했어요. 더럽긴 했는데 일단은 그랬고 자 오후로 넘어가면서 좀 지수가 계속해서 꺼지죠. 이게 오전에 그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 이란 본토 타격을 했습니다. 영사관을 타격을 해서 최소 11명 사망 뭐 약간 요런 내용이던데 요걸로 인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란 자체가 그 이 보복을 천명을 하고 중동 확전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위기감이죠. 이게 너무 고조가 됐어. 근데 오전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물론 석유 쪽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어요. 그 기사 이후에. 근데도 뭐 시장이 확 뒤집힌다기보다는 반도체랑 계속 얘네들이 오전에 좀 강했던 애 분위기 계속 끌고 와줬어요. 오후까지 끌고 와줬는데 이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나 싶었던 네 그런 흐름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계속 내려와 버립니다. 이 정도면은 방어를 좀 올리겠지. 이 정도면 방어를 좀 올리겠지. 그냥 냅다 내려버려요. 자, 분봉을 봅니다. 3분봉을 볼게요.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지수 역행 테마 쪽에 힘을 실어버리죠. 거기에서 헤드 역할은 원유 쪽이 합니다. 원유 쪽이 올라오고 그 외에 천연가스나 뭐 식량, 방산 뭐 요런 그 역행 테마들, 블랙 테마들 얘네들이 좀 지배를 했는데 그 5장은 일단은 그냥 원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 확전, 중동 전쟁 요거는 원유가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 제일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갖고 뒤따라오는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까지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오전에 좀 건강하게 쭉 흘러오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오바이트를 하고 해지 테마 쪽으로 돈이 다 쏠려버립니다. 예, 요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언제든 이렇게 시장이 판이 뒤집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요 중동 확정에 대한 위기감 요거는 조금 며칠간은 인지를 하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번에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방으로 올렸을 때 상방으로 앞으로 향후적으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근데 한번 조정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조정을 딱 주기 좋은 명분이 나왔죠. 이거는 명분이라기보다는 지수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슈기는 해요. 명분이라기보다는 실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상 어떻게 보면은 잘 됐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그래도 건강한 조정 이후에 가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는 그런 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늘 또 주요 기사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와중에도 독보적으로 아주 그냥 시장의 메인 대장 내가 대가리야 내가 헤드야 하는 느낌으로 상승량은 크지는 않았지만 네, 하는 느낌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걔가 어느 정도 지켜준 것 같아요. 대형주까지 같이 무너졌다. 오늘 시장 난리 났을 겁니다. 예. 그나마 걔가 좀 지켜주면서 반도체 분위기를 좀 끌어주고 막판까지도 상성전자가 이렇게 막 무너지진 않았어요. 모비스 뭐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채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막 흔들리고 하는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기둥 역할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잡아준 게 이 모양 이 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까지 무너졌다? 그러면 진짜로 좀 큰일 날 수도 있는 변동성이 좀 동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지켜줬고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있죠. 지금 일단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년 만에 시총 500조 돌파. 외국인 11일 연속 사자. 그리고 삼성 비장의 무기 나온다. 주도권 절대 안 뺏겨. 대반격. 이게 3D 디램이에요. 그리고 HBM이요. 일반 디램도 성장. 삼성전자 증설 나설까. 다 삼성전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 기사 내려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잡고 쓰는 게 뭐 일단은 맞겠죠. 뭐 실제 내용도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멋있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 SSD 쪽이죠. 어저께 좀 정리해드렸던 얘네들 쪽이 사실 메인이긴 했는데 뭐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CXL 엑시콘 오늘 상당했죠. 네, CXL 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 다양하게 좀 잘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추려져 있어요. 일단 반도체 쪽에 이제 메인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메인이 되는 이제 자람이나 이거 어버브라든지 뭐 자람이 두 번 써져 있어. 네. SFA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제 자람 주성 엔지니어링 어버브 오늘 저희가 이제 어버브 장초에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버브 그리고 뭐 이제 제주 반도체나 뭐 가온칩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또 고영 HBM 쪽에 이제 좀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줬던 종목이죠. 근데 좀 괴롭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얘도 메인 역할을 했던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영도 상당히 좀 자기 차례가 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느낌도 들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엑시콘이 계속 대장을 하고 있죠. 요즘 CXL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램이나 3D 디램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 놨는데 종목들이 겹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세세하게 안 적어놨어도 종목들은 더 있고 더 겹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종목 반도체 종목들이 여기저기 이제 발을 뻗어놓은 애들이 상당히 좀 다수라.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보시면 이 3D 디램 일단은 3D 디램 쪽에 기사가 나왔죠. 오늘 IMT라는 종목이 이것도 오늘 저희가 보여준 다음에 그 수익 매도를 했는데 기사가 그 3D 디램에 관련된 기사를 띄우고 팡 올렸어요. 근데 애초부터 좀 분산도가 좀 있기도 했고 메인 쪽이 자리 잡힌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원유 쪽에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탄력이 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보시면 필옵틱스 Y시킴에서 또 두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네들 유리기판 사업한다 약간 이런 내용 또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메인은 이쪽으로 잡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또 종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다음 오늘 뭐가 많이 없어요. 좀 별로 안 중요한 거 두 개 그냥 같이 한번 하자. 네. 네이버 치즈직 그리고 OLED입니다. 일단 치즈직 이거 조금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네이버 치즈직이 사용자 수가 아프리카 TV를 제쳤다고 합니다. 이 압도적인 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죠. 요거를 치즈직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트위치가 철수를 하면서 대체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치즈직이 이제 출시. 이거 지금 출시된 지 지금 3개월 차인가 그럴 거예요. 네이버 그 트위치가 철수한 지는 1개월 정도 됐고요. 근데 아프리카를 제쳤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부동의 아프리카 TV. 이 신성 그 플랫폼이 이렇게 좀 제쳤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관련주는 EM넷, 플레이디, MBT입니다. 근데 종목들이 그닥 뭐 자리가 좋진 않아요. EM넷 그리고 플레이디.
이게 MBT 그닥 좋진 않죠. 근데 EM넷이 일단은 치즈직 관련주로 상당히 좀 끼를 좀 많이 부렸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단한 움직임을 보이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갭 떴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좀 머리로 기억하고 이제 뭐 또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보면 접근해보자. 요 정도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LED 압도적 화질 OLED 개척 메타 테크놀로지로 또 한번 한계를 넘다. 이게 조금 더 뛰어난 화질이라고 합니다. TV에 보이는 물방울에 비친 빛까지 이제 엄청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진짜로 이렇게 현실에서 보는 그런 느낌 또는 그것보다 더 선명한 약간 요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왜 끝판왕을 찍었다 한계치 뭐 종점 정점 종점이래 종점도 맞지 정점 종점 약간 요런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주는 OLED 쪽은 선익 시스템, 야스, HB 테크놀로지, 신도기현, 라운텍이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게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OLED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뭘 딱 없게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걸 여기 넣어놓을게요. 원유입니다. 원유. 자,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폭격했다. 중동 확전 뇌관 터지나. 지금 이란이 그 보복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보복한다. 예, 요거는 이제 확전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연계 테마들이 좀 잘 움직이니까 반도체 쪽이 너무나도 힘을 잘 줬고 그리고 풍력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을 좀 잘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를. 정말 좀 예상 밖의 움직임이었는데 그거를 좀 뒤집어 버린 만큼 흥구석이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연속성은 좀 두고 봐야 한다 며칠간은. 근데 이게 엄청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시장이 지금 전쟁에 대한 그런 내성이 투자자들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살을 붙이는 내용, 단 며칠간 또 볼 수 있는 내용. 그 며칠간 보더라도 주가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구호단체 이스라엘 공습당해서 최소 7명 사망.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 힘든 전쟁터에서 이제 구호물품이라든지 여러 것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주는 그런 단체죠. 예. 또 그런 일을 한 와중에 공습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요런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유가 자체 금액 100달러를 또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게 일단 내용이 있다 보니 또 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요런 또 원유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중동 확전에 대한 부분 전쟁 확전에 대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천연가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중동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유가 자체도 100달러를 또 바라보고 있다. 뭐 요런 내용이 있다 보니 원유 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유. 여기서 흥구석유가 대장이다. 쉽게 대장주 얘네들이 바뀌고 하는 흐름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그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여전히 풍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은 좀 연속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요거 당장 그 최근에 나온 이슈이고 최근에 또 강하게 이제 흐름을 잡아줬다 보니까 요 기억하셔야 되세요. 네, 일단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당연하겠지만 일단 반도체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너무 멋있죠. 뭐 제가 하루 10% 20%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2순위입니다. 2순위는 이건 또 지수를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원유 그래 하면 안 되고 지수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지수가 과도하게 이탈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팍팍 반응해줬는데 몰라 또 내일 아침에 반응 지수가 좋든 나쁘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3순위. 자, 3순위는 이제 나머지 넣으면 되죠. 사실 2순위에 이 풍력 데이터 센터를 넣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뭐 특별한 신규 기사가 없기는 하니까 일단 얘네들로 채우고 풍력과 데이터 센터 쪽 관련주들. 풍력 뭐 있습니까? 지금 SK이터닉스는 살 수가 없어. SKD&D는 차트 보면은 정말 사기 싫어. 얘네들을 제쳐두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조금 보고 근데 밀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면 그 대장주 교체가 되거나 보고 이제 금양 그린 파워라든지 이제 그 대명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또 그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좀 관찰하면은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모아 데이터 이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되게 아쉬웠어요. 오후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정말 좀 보직 같이 하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종목 두 개를 매수했는데 당일 수익을 좀 못 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잘 없는데 오늘 오전에 정말 좋았거든요. 희망반에서 5종목인가 6종목인가 보유주까지 해서 시원하게 이제 딱딱딱딱 수익을 냈는데 오후에 가서 좀 채워내보자 했는데 좀 시장이 뒤집히는 바람에 아쉽게 수익을 못 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오전에 또 그렇게 수익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오전은 저는 좀 쉬웠거든요. 놓친 종목도 몇 개 있고 더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지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뭐를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이 수익을 줄 만한지 명확하게 좀 눈에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다 분석해서 기사 기반, 정보 기반 토대로 추천을 드리니까 네, 같이 하시면서 같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로 초대 네,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360-9542 초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이티정이었습니다.